안녕하세요. 점점 좋아지는 삶입니다. 제가 드디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내일 배움 카드 발급부터 교육원 등록, 또 교육과정, 시험에 대한 꿀팁, 자격증 취득까지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하셔야 하는데요. 100% 자부담일 경우 교육비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으셔서 결제를 하게 되면 일반 참여자의 경우 45에서 85%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그치만 누구나 내일 배움 카드가 발급되는 건 아니고요. 예외 대상이 있습니다. 예외 대상으로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또 졸업까지 수업 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 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근로자 만 45세 미만이라고 하고요. 월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 만 75세 이상자 등은 예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즉,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나 공무원이나 월소득이 많은 직장인, 자영업자 등은 배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은 100% 자부담으로 교육을 들을 수 있고 또 자격증 취득도 가능한데요. 저희 동기분 중에서도 몇 분 그런 분 계셨습니다. 특히나 85세 고령에도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당당히 합격하신 수강생분이 계셨는데요. 정말 너무나 존경스럽더라고요. 내가 과연 그 나이가 되어서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나중에라도 그분을 떠올리면 많은 도전이 되고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 인생 공부를 한 것 같은데요. 카드 발급은 인터넷 검색창에 내일 배움 카드 또는 HRD를 입력하면 이렇게 HRD 직업훈련 포털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클릭하면 아래에 발급 신청이 있습니다. 발급 신청 누르시고요. 로그인 하라고 뜨는데요. 회원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하셔도 되고 인증서 로그인, 금융인증서 로그인이나 간편인증 로그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발급 신청할 수 있는 란으로 들어오는데요. 저는 이미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화면으로 더 이상 진행이 힘들고요. 별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내일 배움 카드 신청 방법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여러 유튜버들이 올린 영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 고용노동부 영상을 보고서 발급을 했었는데요. 이게 조금 오래됐으니까 2년 전이죠. 아마 화면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신 영상 7개월 전, 4개월 전 있죠. 최근 영상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별 무리 없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카드가 발급되고 또 이 카드를 가지고 가까운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무 교육원이나 다 가능한 게 아니고 꼭 내일 배움 카드 지원이 되는 교육원에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검색하는 방법으로는 마찬가지로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 내일 배움 카드나 HRD라고 입력을 하면 아까와 같은 직업훈련 포털 홈페이지로 들어오는데요. 여기에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훈련 과정을 클릭하면 아래에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 과정이라고 있죠. 이걸 들어가겠습니다. 검색 키워드에 요양보호사 교육원, 그리고 지역은 전국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면 서울, 가까운 곳에서 교육받으시는 게 좋으니까요. 거주지나 직장 근처에서 받으시는 게 좋겠죠. 영등포구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리고 아래 선택 항목 검색을 해보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쭉 뜨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원만 내일 배움 카드로 국비 지원이 되는 교육원입니다. 집 근처에 가까운 교육원이 있더라도 꼭 확인하셔서 내일 배움 카드가 적용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하세요. 그 중에서 이렇게 보시다가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육원이 있다면 거기를 수강 신청을 하면 되시는데요. 위에 금액이 총 교육비고요. 아래 금액이 자부담금입니다. 내일 배움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머지 이 금액만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하는 수강료입니다. 시간표도 볼 수 있고요. 야간반이죠. 여기서 눌러서 수강 신청을 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복잡하니까 교육원에 전화를 하셔서 여기 전화번호 있죠?
여기가 교육원 전화번호니까요. 교육원에 전화를 하셔서 필요한 서류 안내 받으시고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등록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이 시작이 되는데요. 교육은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 이렇게 총 240시간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내년에는 80시간이 더 추가된다고 하니까 이왕 하실 분들은 올해 교육을 마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는 이렇게 두꺼운 표준 교재와 따라잡기 문제집 이렇게 두 권을 나눠주시는데요. 이 두 권으로 실기와 이론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습은 현장 실습으로 노인 요양시설과 재가 요양실습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전 7월 이전에 신청을 해서 교육원에서 대체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모두 이수하시고 나면 시험을 보는데요. 예전과 같은 지필시험과 또 컴퓨터로 시험 보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보는 경우에 시험 일정이 자주 있어서 만약에 불합격한다면 일주일 만에 다시 응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치만 우린 한 번에 붙어야겠죠. 시험 공부에 관한 팁도 잠시 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컴퓨터 시험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좀 있으실 텐데요. 미리 연습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번 미리 연습하시다 보면 별 어려움 없이 시험에 응하실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을 입력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오는데요. 저희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야겠죠. 바로 가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오른쪽 주황색으로 CBT 체험하기가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 보면 CBT 체험하기가 있습니다. 컴퓨터 시험에서 사용하는 응시자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능을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는 튜토리얼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요양보호사 상시 CBT 체험하기 있습니다. 바로 가기 눌러보면 이렇게 요양보호사 CBT 체험하기란이 나옵니다. 눌러볼게요. 확인. 그러면 시험 볼 때랑 똑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시험장에 가면 제가 앉을 자리에 이렇게 화면에 저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여기서도 확인을 눌러야 시험 안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확인. 자, 이 내용도 똑같아요. 유의사항 있고요. 확인. 유의사항 있죠? 본 시험은 교시 시작과 종료에 대한 안내 방송이 없이 진행되어 오니 모니터에 보이는 남은 시간 및 시작, 종료 시간 안내를 확인하여 시험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남은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응시자는 시험의 진행에 대하여 시행본부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을 완료하였더라도 시행본부 및 감독관 승인 없이 시험 시간 도중에 퇴실하실 수 없습니다. 이게 퇴실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야지 퇴실할 수 있고요. 그 이전에는 모든 문제를 풀었다 하더라도 퇴실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중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휴대폰, mp3, 전자사정, 계산기 등을 사용 또는 소지 적발 시 부정행위자 등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들어가면 반납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제 좌석 번호가 적힌 휴대폰 보관함에 휴대폰을 보관해 주십니다.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시험에 응시할 거고요. 다음 이런 거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다음 처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좌석 번호가 있습니다. 나의 좌석 번호를 확인하고요. 응시자 정보, 나의 응시 번호와 응시자명 확인합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도 화면에 보이는 글자 크기를 가장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배치인데요. 문제풀이 화면에 배치되는 문제수를 선택하는데요. 기본은 이렇게 1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시에 두 문제를 볼 수 있는 2단 보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 시간과 남은 시간이 표시되는데요. 제한 시간 100분에 남은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시간이 뜨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 눌러볼게요. 이제 문항예제 연습하러 갈 것입니다. 확인. 문항예제 연습하러 가기 눌러볼게요. 이렇게 처음에 1단 보기가 기본으로 뜨고요. 만약에 나는 1단으로 하지 않고 두 문제를 동시에 보고 싶어. 그러면 위에 2단 보기가 있습니다. 2단 보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한 화면에 두 문제가 동시에 뜨게 되고요. 옆에 보면 답안 표기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을 하셔도 좋고 여기에 직접 클릭을 하셔도 동시에 확인이 됩니다. 다음 중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직종이 아닌 것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미용사, 영양사. 자, 4번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도 체크가 되고 여기에도 동시에 체크가 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가을에 많이 피는 꽃 그림이다. 이 꽃의 이름은 자, 뭘까요?
코스모스겠죠? 클릭하면 동시에 되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아닌 것 같아. 1번으로 고칠까? 그러면 여기에서 클릭을 하셔도 좋고요. 반대로 여기서 클릭을 하셔도 똑같이 됩니다. 자, 3번으로 다시 가볼까요? 그러면 이쪽 동시에 체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 문제 너무 헷갈려. 일단 다 풀어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 싶어. 그럴 경우에 체크를 해두면 나중에 그 문제만 따로 볼 수 있는데요. 위에 보면 오른쪽 메뉴에 보면 체크 문제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볼게요. 클릭. 그러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고 여기에도 체크 표시가 됩니다. 아래에도 보면 체크 문제라고 있죠. 여기에 체크 문제가 한 문제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뜹니다. 지금 예시 문제가 3문제이기 때문에 3이라고 떴는데요. 우리가 시험 볼 때는 80이라고 뜨겠죠. 여기서 체크 문제 하나, 그러면 당연히 안 푼 문제는 하나가 있겠죠. 안 푼 문제 한번 볼까요? 클릭. 그러면 이렇게 전체 문제, 체크 문제, 안 푼 문제가 있는데요. 안 푼 문제가 뜹니다. 체크 문제를 누르면 아까 우리가 체크했던 그 문제가 뜨고요. 안 푼 문제 다시 가볼게요. 이 문제 안 풀었네.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뜨고요. 다음은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 그림이다. 문화유산의 이름은 뭘까요? 2번 고인돌로 체크해 볼게요. 이번엔 답안 표기란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체크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안 푼 문제는 0입니다. 시험 보실 때 안 푼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체크 문제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이 체크 문제만 클릭해서 체크 문제만 따로 검토해 보시면 되겠어요. 나가시려면 X. 그리고 지금은 시작 시간인데 시험 볼 때는 이게 남은 시간이 됩니다.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기본은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치만 난 이 글씨가 너무 커서 부담돼. 그렇다면 80%로 줄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좀 작아졌어요. 그런데 나는 글씨가 너무 작아. 좀 더 키우고 싶어. 그러면 125%. 그러면 이렇게 큰 글씨로도 볼 수 있으니까 정말 편리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질 테니까요. 부담 없이 컴퓨터로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습 종료 눌러볼게요. 그때는 시험 종료겠죠? 자,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까처럼 문항예제 연습하러 가게 있으니까요. 이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정말 어렵지 않게 편리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교육기간은 주간반의 경우 보통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8시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달간 이론과 실기가 끝나게 되고 저 같은 야간반의 경우 6시 반에서 10시 반 하루 4시간 수업이라 각각 한 달씩 실기, 이론, 실습 모두 석 달이 걸렸습니다. 교재가 좀 두꺼워 보이긴 해도 여유 있게 마치고 기출문제도 풀어볼 정도로 시간은 넉넉했는데요. 그리고 두꺼운 본 교재 외에 이렇게 얇은 핵심 요약집과 그림으로 풀어보는 모의고사 얇은 문제집을 주시는데요. 전 이 핵심 요약집이 너무나 마음에 들더라고요. 헷갈리기 쉬운 내용을 알기 쉽게, 외우기 쉽게 정리를 정말 잘 해놓았는데요. 뒤에 보면 부록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공부할 때 헷갈리는 부분들, 외우기 쉬운 꿀팁들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할 때는 수업 시간에 강사님 설명만 잘 들어도 무난히 합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수업 시간에만 충실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안 하고 있기가 좀 불안해서 시험 전날 이 요점 정리만 한번 읽어봤는데요. 생각보다 외울 게 좀 있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하루만 일찍 할 걸 하고 무지 후회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문제집은 아예 풀어볼 염두가 안 났고요. 일단 정답만 읽어보고 가려고 답안을 다 체크해 두었는데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상식선에서 나오겠지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시험에 임했는데요. 웬걸 처음부터 외워야 하는 이론 문제가 사람을 참 당황하게 하더라고요. 교재 앞부분이 대체로 암기해야 하는 부분이라 처음부터 기를 팍팍 죽였는데요. 이러다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압박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런 문제는 앞쪽에 좀 몰려 있었고 뒤로 갈수록 수업하면서 배웠던 내용들이 생각나면서 수월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시험을 잘 보기 위한 팁을 좀 드리자면 첫째는 무조건 수업 시간에 충실할 것. 둘째는 문제집을 풀 때 어려운 문제나 틀린 문제는 따로 표시를 해두고 시험 전에 그 부분만 다시 한번 확인할 것.
문제집 또한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볼 시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틀린 문제는 언제나 헷갈려서 또 틀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틀린 문제만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얇은 핵심 요약집은 받자마자 뒤에 부록부터 확인할 것. 미리 알았으면 좋을 팁들이 정말 그 부록에 많이 있습니다. 전 시간이 없어서 막상 그 부분을 놓치고 말았는데요. 이 교재를 받자마자 부록을 먼저 확인하시면 공부할 때나 문제를 풀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처럼 공부를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정말 좋은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처럼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공부를 못하신 분들은 시험 전날 문제집보다는 이 핵심 요약집을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어차피 문제는 똑같이 안 나오고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어떤 응용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마치면 바로 다음날 아침 10시쯤에 카톡으로 점수와 합격 여부를 발표하는데요. 정말 신속하죠? 전 걱정했던 것 대비 점수가 정말 잘 나와서 놀랐는데요. 80문제 중 75문제를 맞췄습니다. 정말 잘 찍었죠. 그리고 자격증은 발표 후에 한 달 정도 걸리는데요. 자격증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건강검진이 특이한 게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이런 문구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검사는 소변검사로 간단히 끝나고요. 이렇게 자격증도 취득했으니 취업도 하셔야겠죠. 저희 동기분 중에 가장 먼저 취업하신 분은 실버타운에 취업을 하셨는데요. 주로 데이케어 센터나 요양원, 요양병원, 집으로 방문하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가족을 돌보는 가족 요양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염두에 두고 취득을 했기 때문에 가족 요양을 생각하고 있고요. 적절한 때에 제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요. 이게 꼭 취업을 위한다거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다기보다는 우리 모두 누구나 노인이 될 것이고 100세 시대에 노인에 대한 특성을 공부하면서 그동안 도저히 이해 못했던 부모님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오해나 편견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저 역시 앞으로 닥칠 노년에 대한 대비, 특히 건강관리에 대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운동의 중요성도 너무나 깊이 깨달아서요. 열심히 실천 중에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말 좋은 공부하면서 또 함께 공부한 동기분들, 좋은 사람들 만나서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께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강추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